반갑습니다. EBS 사회문화 추적입니다. 2019 대수능 만점 1등급을 위한 사회문화 첫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2019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쭉 지나가는 시간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딱 본 순간부터 그냥 바로 사회문화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선생님 강의가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주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목표하는 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작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시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는 또 1등급과 만점으로 비슷하듯이 진심을 담은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텐데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출사표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어떤 과목이든 뭐 어디에서 강의하든 그해 커리큘럼 첫 화면에선 이 출사표를 보여드리거든요. 입시 환경이요, 녹록치가 않아요.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추적과 함께하는 제자들, 줄여서 우리가 적자라고 부르는데 적자 생존, 정글과도 같은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자가 누굴까요? 적합한 자가 살아남겠죠. 그런 뜻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필기하는 걸 잘 적자, 이건 뭐지?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최적의 제자는 반드시 생존하게 만들겠다라는 선생님의 또 다짐도 들어가 있는데, 출사표를 보여드림과 동시에 우리 사회문화에서는요, 이분이 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아는 얼굴일까? 누군데요? 아마 경제 선택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잘 모르지 않을까. 경제학자입니다. 아니, 사회문화 하는데 왜 경제학자를 소개합니까? 뭐 이 분은 뭐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폴 크루그먼.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학은 물리학보다 어렵고, 일단 모르겠어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과 친구들이 들을까? 뭐 모르죠.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듣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 뭐 준비하기 위해서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아니 뭐야, 난 동의할 수 없어. 물리가 훨씬 더 어려워. 에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물리보단 경제학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1강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물리 법칙은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뭐 수요의 법칙, 이런 건 예외가 있죠. 비싸면 무조건 안 삽니까? 싸면 무조건 많이 사나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도 법칙, 물리학에서도 법칙이란 말을 쓰는데 경제학에서 쓰는 말은요,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하죠. 사회학보다 경제학이 쉽다는 거예요. 대경제학자의 주장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준비하는 우리는 문제 안에선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달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사회문화보다는 경제라는 과목이 어렵고 경제보다는 이과 친구들이 선택하는 물리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은 좀 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적고 쉽다고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집니다. 선생님 왜 시작부터 진다는 얘기 하세요? 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양이 적다는 건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거니까 개념적인 연습할 때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고요. 쉽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개념을 나열하는 것이라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수능 시험은 한 번만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8 대수능이 얼마만큼 어려웠고 그 전년도인 2017 대수능은 또 얼마만큼 어려웠는지. 어렵다는 건 성격을 좀 달리할 수 있거든요. 내용이 아주 어려워서도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도 어려움을 느끼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 분석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개념 문제를 푸는데 읽고 또 읽고 답이 안 나와요, 잘.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져서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연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 좀 부담스럽습니다. 뼛속까지 연구자 마인드를 강조하시는 선생님의 강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범 선생님의 강의도 있습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박범 선생님 강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격이 좀 다를 거거든요. 둘 모두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하겠다는 친구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개념의 우선순위, 완급 조절,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단원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사고력, 이런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것에 좀 집착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랑 맞다 하는 친구들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수능 개념 필수 코스입니다. 단권화 법과 정치라는 책은 이제 법과 정치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권화 사회문화, 수능 개념으로는 선생님의 이 강의가 EBS에서 처음 소개가 됩니다. 수능 개념으로는. 그리고 사회문화의 수능 개념으로는 처음 소개가 되는데 그만큼 더욱더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해오던 대로만 수업하지 않겠고 최신 출제 경향까지 다 밝혀드리면서 수능 개념부터 개념의 중요성을 역설하겠습니다. 힘주어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연습을 할 거고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쪽이 연기 규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개념은 언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냐면 2018 수능이 끝난 직후에 이미 이렇게 쭉 2018 수능 분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올라간단 말이죠.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들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꼭 겨울에라도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선생님 저 그냥 여름에 하면 안 될까요? 어느 여름에요? 어느 여름에 수능 개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름이라고 하면 수능 특강까지 끝나 있어요. 선생님의 강의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수능 개념은 재학생이다 그러면 새학년이 시작되는 전에 완강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최종 점검, 선생님 아직 멀었겠죠? 과연 그럴까요? 어느 순간 공부하다 보면 앞에 최종, 파이널, 혹은 뒤에 마무리 이렇게 붙는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잠깐만 이제 정말 수능이 가까워졌나 봐. 그 전에 이 코스를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특강을 통해서 6월, 9월 모의평가 완벽 대비를 약속합니다. 사회문화는 선택자도 많다 보니까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요. EBS에서 또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준비시키기 위한 또 아주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부가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겁니다. 모든 교과서를 다 보시겠습니까? 이걸 다요? 5개인데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일목요연하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요, 사회문화 단원이 총 6단원인데 6단원의 내용을 한 단원마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공부하는 건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좀 더 풍부하게 연습하고 적게 나오거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도 될 만한 주제들은 선생님이 여지를 남기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꼭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들은 꼭 알려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 계속 반복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저자 직강, 종합 필수 개념, 개념의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수능 특강 강좌 전에 개념을 완성해 놓으셔야만 수능 특강에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수능 개념 따로, 수능 특강 따로. 아니 이거 똑같은 강의인데 또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닐걸요? 수능 특강은 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문제풀이에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끝내는 건 수능 개념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개념 거리는데 도대체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문화에서의 개념은 오글거릴 준비하시고요.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이걸 공개하는 게 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짜잔! 개념 특공대. 선생님 뭐 하시는 건가요? 개념 특공대. 이거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특공대야. 꼭 살아남아야 돼. 라기보다는 그래요.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특공대를 마련한다 라는 뜻보다는 개념은 특징. 개념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특징. 선생님 강의의 특징. 그러면 선생님이 잘하는 게 있고 또는 여러분이 이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점도 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공부한다. 장점, 단점. 그 다음 우리가 문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까지 공부하셔야 겨우 개념의 첫 번째 글자, 특자가 완성됩니다. 공은 뭐냐? 공통점과 차이점 밝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작업인지 궁금하시면 바로 1강 확인하시면 됩니다. 1강에서 누구든지 쉽게 설명하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우린 수능식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선생님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통점과 차이점 밝혀나가면서 나중에 문제를 틀려봐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들을 미리 개념에 다 녹여드리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 대. 이건 사회문화 공부의 거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는 뭐의 줄임말이냐? 대립항의 줄임말입니다. 대립구조. A 대 B, B 대 A. 당장 첫 강부터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가면 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비교할 거고 기능론, 갈등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두 개 개념으로 비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사회문화 개념 공부의 거의 80~90%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립항에서 나오는 특징들은요 상대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단순하게 외워버리면 응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모형마다 달라질 수 있고 주어진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특징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풀세트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특공대라는 말은 개념은 곧 특징, 장점, 단점, 공통점, 차이점, 대립항까지 연습하는 거구나. 잘 만들었죠 뭔가. 2018 대수능 출제 경향을 완벽 분석하여 개념의 완성을 도울 겁니다. 출제 비중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6단원까지. 그런데 이게 뭐 절대적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이런 포메이션을 맞춰 나가는데 543, 332 혹은 뭐 543, 422 이 정도의 출제 비중인데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쭉 뽑다 보니까 보세요. 거의 4번까지가 반토막이에요. 4번까지가. 그리고 6번 문제는요. 계급론, 계층론 이거 원래 평상시 시험에서는 틀리지도 않았던 건데 수능날 많이 틀렸어요. 이러니까 어느 순간 방심하거나 독해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옵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양이 적다고요? 내용이 쉽다고요? 그렇게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건 뭐 배신의 과목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시험이 여러분을 배신할지 몰라도 개념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개념의 힘을 쌓아주길 기대하고 아마 개념 강의로서 선생님의 강의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은 큰 재미도 느낄 겁니다. 그건 말이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뭐 선생님이 그렇게 무슨 뭐 말주변이 있다고 말을 재밌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오종 교과서 완벽 분석한 내용 상세한 해설까지 수록을 해드렸고요. 시작을 여는 글과 생각 열기로 호기심도 자극하고 왜 배워야 되는지도 연습하겠습니다. 고차 사고력을 위한 3파식 반복 학습 시스템. 이건 어떤 특정한 과목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의 전반적인 특징인 거예요.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여러분의 생각에서 뭔가 뽑아내는 연습 계속해 나갈 겁니다. 개념을 꺼낼 겁니다. 그러려면 꺼낼 수 있는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드리고 그 다음에 꺼낼 겁니다. 깔끔한 판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판서를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단고나 노트, 양식도 올려드릴 겁니다. 완강 코드가 도입되어 있으니까 완강 코드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완강 코드는 처음에 공부할 땐 잘 안 해요. 그런데 언제 하게 되냐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완강 코드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완강 코드를 잘 정리해 나간 친구들은 시험에서 빛을 볼 거고요. 그러지 않았던 친구들은 야 잠깐만 이거 완강 코드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시험장에서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EBS가 마련한 여러 용어사전, 인물사전 또는 5분 사탐도 최대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후기 관리도 할 거고요. 이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멘토, 선생님의 사회문화 강의를 EBS에서 들은 친구들을 또 멘토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은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또 만남을 갖겠습니다. 남을 이해시킬 수 없는 얄팍한 지식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덧 선생님의 어록이라고 소개하는 친구가 있을 만큼 이젠 선생님의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참 고맙습니다. 그냥 선생님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듣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선
한참 부족합니다. 사회문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를 이해시킬 만큼의 아주 명확한 개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냥 아낌없이 다 마련해서 드리면 여러분은 싫어요 이러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판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바로 1강 들어보고요. 1강 듣고 그냥 끝까지 속는 셈 치고 완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EBS에서 누구랑 함께? 최적과 함께 사회문화 개념 그리고 사회문화 1등급과 만점을 준비한다. 전혀 어색한 게 아닙니다. 사회문화 최적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걸 1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파이팅!